핵탄두는 70년 넘게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26년 3월 16일 이란 위성시설이 공습으로 사라졌어요. 같은 무기인데 왜 핵은 못 쓰고 위성은 지금도 부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억제 이론의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핵억제가 70년을 버틴 이유는 원리는 단순해요. 우리 아파트 폭파하면 우리도 너희 아파트 폭파한다. 서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먼저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MAD,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합니다. 근데 우주에 이걸 적용하면 세 가지가 다 부러집니다. 존재적 공포, 보복 신뢰성, 에스컬레이션 통제. 세 개 중 하나도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투자자한테 어떤 의미인지도 짚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매주 올라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거든요. 억제가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가 이거 맞으면 우리 끝이다 라는 공포. 둘째, 우리가 보복하면 실제로 상대가 아프다는 신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억제가 성립합니다. 핵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위성은요? 없습니다. 위성 한 기 파괴됐을 때 나라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아파트 CCTV가 깨져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전쟁 수행 능력의 타격은 있지만 존재적 위협은 아닙니다. 공포가 없으니까 억제 동기 자체가 약합니다. 보복 신뢰성은 더 심각합니다. 적 위성을 파괴하면 우주 파편이 생기는데 그 파편이 내 위성도 위협합니다. 내가 보복하면 나도 다칩니다. 공격을 억제해야 하는데 보복을 억제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CCTV 100대 있는 우리가 3대 있는 상대 CCTV를 부수면 파편이 날아와서 우리 CCTV 10대도 박살납니다. 이걸 알면 선뜻 보복 못하죠. 이게 첫 번째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에서 어떤 위성이 먼저 표적이 될까요? 랜드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가 꽤 직관했겠는데요. 가장 먼저 공격받는 건 정찰 위성입니다. ISR이라고 부르는데 수가 적고 가치가 높고 방어 수단이 없어요. 가장 싸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표적입니다. 적의 눈을 먼저 없애는 게 전쟁의 기본이거든요. 의외로 가장 안전한 건 기상 위성입니다. 기상 데이터는 국제적으로 공유하거든요. 적국도 쓰는 위성을 부수면 자국 피해도 나옵니다. 정치적 비용이 너무 높아서 손을 못 대는 거죠. GPS 위성은 중간쯤입니다. 수십 기로 분산돼 있어서 하나 부순다고 큰 효과가 없어요. 공격 이익이 낮은 거죠. 그리고 핵 조기 경보 위성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유일하게 억제가 작동하는 위성인데 공격하면 상대가 핵 공격으로 오판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얽힘이 두 번째 구조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얽힘이 왜 위험하냐면 현대 위성은 군사 임무를 하나만 하지 않거든요. 정찰 위성이 핵 조기 경보도 하고 재래식 미사일 추적도 합니다. 이걸 이중 용도 C3I라고 합니다. 지휘 통제 정보 시스템이죠. 재래식 전쟁에서 이 위성을 공격했는데 상대국이 우리 핵 조기 경보가 끊겼다, 핵 공격 준비하는 거 아니야? 하고 오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도는 재래식 전쟁인데 상대는 핵 공격 초기 징후로 있는 겁니다. 아파트 CCTV가 화재 경보기도 겸하는데 CCTV를 깼더니 상대가 불이야 하고 비상대피 시작하는 것처럼요. 2026년 3월 이란 이스라엘 교전에서 이 경로가 실증됐습니다. 미국 우주사령부가 최초 대응 주체 중 하나였거든요. 재래식 공습에 우주지휘부가 즉각 개입했다는 건 에스컬레이션 경로가 이미 현실화됐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103조 원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정부가 FY 2027 우주군 예산으로 요청한 금액이 103조 원입니다. 올해 대비 80% 증액이에요. 이 예산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억제가 아니라 방어거든요. 골든돔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막에만 최소 27조 원에서 최대 121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합니다. 여기에 위성 72기로 구성된 PWSA 미사일 추적 네트워크도 포함됩니다. 억제가 통했다면 이만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103조 원은 우주 억제는 안 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인정입니다. 솔직히 이 예산이 실제로 집행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의회 승인이 남아있고 골든돔은 추산치가 27조에서 121조까지 4.5배 차이 나거든요. 다음 편에서 이 예산 중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금액만 골라서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흐름이 시그널입니다. 억제가 아닌 방어의 돈이 흐른다는 건 분산 위성 플랫폼, 우주 감시, 위성 회복력 기술에 긴 예산이 깔린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기업이 이 흐름에 수혜를 받는지는 다음 편에서 직접 짚겠습니다. 정리하면요, 핵 억제가 70년을 버틴 건 존재적 위협과 보복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두 가지 다 없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거든요. 어떤 위성이 먼저 죽냐고요? 정찰 위성이 1번입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취약하고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위성 하나 건드리는 게 핵 에스컬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이란전에서 이미 확인됐고요. 미국이 103조 원을 우주 방어에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공격을 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맞아도 버티겠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는 103조 원 중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금액만 골라서 우주군 FY 2027 예산 수혜주를 파헤칩니다. 추산치가 4.5배 차이 나는 이유도 거기서 풀립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밸류 김서준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